자, 이제 한론입니다. 160페이지. 한론 하기 전에, 요게 이제 오탈자입니다, 요게. 그 부분이. 분사에도 개수가 아니고, 분구면 이제 미리미리 재고, 그래야지 여기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단위가. 제가 정업표 좀 올려놓을게요. 이게, 참, 제가 여기서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대보자면은, 제가 책을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페이지가 1200,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책 쓰는 데는 한 달 정도면 책을 쓰거든요. 하루에 한 18시간씩. 이렇게 한 달 정도면 이게 책을 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책이 이제 한글로 워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 처음에 쓸 때, 제가 이제 이 워드가 느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스프링노트 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손으로 다 썼습니다. 책 만들 때. 손으로 다 써가지고, 쭉 써가지고, 자, 이걸 넘겨주죠. 근데 문제는 편집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 이런 거. 이게 한글에서는 전부 수식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짝대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표의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또 한글에는 루트 이런 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거의 힘들거든요. 완전히 한글을 깨차고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수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는 80% 이상이 수식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한글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수식 들어가서 치고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봐보세요. 요게 이제 이탈릭체 해가지고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는 또 뭐냐면은, 이거는 또 정체라. 이게 정체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책 쓸 때는 쓰는 거는 진짜 안 힘듭니다. 근데 이거 책을 이게 수식으로 다 단위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기계는 많습니까? 전기는 그나마 좀 낫고, 기계는 대부분 80% 이상이 이 수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업이 힘들어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은 뭐 한 달 만에 쓴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막 예전에 이제 출판사에서 작업해주고 갖고 와서 보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이게 거의 저 혼자서 다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탈자가 안 생길 수가 없어. 예. 앞전에 이제 책 썼을 때도 오탈자가 없다 했는데도 오탈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이 강의하다 보면요, 눈에 거슬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봐도. 예, 그런 거는 제가 일일이 또 강의 끝나면 내려가서 바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책을 제가 지금 벌써 4번째 쓰고 있거든요. 이게 출판사에서는 파일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출판사가 또 바뀌면은 또 그걸 내가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직접 하자. 그래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벽하게 나오려면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봐보세요. 넘어가면은, 방출하, 이러면 보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도 다 땡기고, 밀르고,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책 작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론 봐볼게요. 160페이지에 한론이 있습니다. 자, 한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뭡니까? 국내에서는 설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한론은. 왜냐하면 약재가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는 일부 생산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는 주된 소화효과가 질식이고, 그죠? 한론은 뭡니까? 부촉매 효과죠. 즉, CFClBr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할로겐, 원소 물질들이, 불하고 만나면 이게 막 저끼리 치고받고 쌓아갖고 막 불 꺼주는 기라.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급불 끄는 데는 막 진짜 최고라. 근데 문제는 이제 뭡니까? 속불을 못 끄는 거지. 그래서 신부 화재에는 적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죠? 그래서 제가 쇼킹 타임이래 갖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죠? 그런 걸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할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자격증 취득하면 뭐 설계업체, 공사업체, 점검업체 또는 이제 감리업체에 이제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스계 자체 점검할 때 이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고가고 또 위험하고 이게 저는 요거 실제 터지는 걸 한 3번 봤거든요. 예,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 한 번 터지고 나면은 뭐 우리 그 다른 분이 한 번 잘못해가 터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표에 사직서 쓰더라고. 이게 돈이 몇 천만 원 날라가 보니까. 예. 그래서 사장님이 걔한테 뭐 이거 뭐 어쩌겠노. 뭐 사장님은 막 속에서는 뭐 속이 썩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말도 못하고 막 그래 막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한론 설비가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한론이 터지게 되면은 물론 한 두세 병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한 20병, 30병, 뭐 많은 데는 100병까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터지면 골치 아프는 기라. 왜냐하면 구할 데가 없어 이게. 돈을 주더라도. 그래서 점검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검업체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점검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책임을 면하고 왜냐하면 이런 설비, 기계 이런 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놈들이 시퀀스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믿으면 안 돼. 언제 배신될지 모르는 기라.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스계 점검할 때라든지 이거 직접 제가 합니다. 제가 직접 솔도 풀고 이거 제가 직접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자격증 다 취업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자,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CO2나 작동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1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기동용 가스 용기. 우리 앞전에 배웠죠. 5리터짜리 이산화탄소. 근데 할로는 아직까지 1리터라고 남아 있습니다. 왜? 설계를 안 하니까. 법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할로는 시험에도 한 2, 3년에 하나 정도 나와. CO2로 따지면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데 할로는 지금 설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90%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점 큰 거. 제가 찍어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두 개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동용 가스 용기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산화탄소 할 때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거는 10년 전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은 병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큰 병, 소화약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명칭 쓰라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개방 장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2번이. 이게 이제 개방 밸브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산화탄소 배울 때 개방 밸브 직후의 유량을 구할 때는 뭡니까? 한 병. 이거의 유량을 구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요즘에는 큰 의미가 없고, 요거는 이제 이산화탄소 할 때 했죠. 그죠? 다 똑같은데. 그죠?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만 55도다.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치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필기 때는 많이 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압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는데, 자, 보세요. 독성이 제일 가장 높고, 여기 독성이 가장 약하죠. 그래서 법에는 옛날부터 1301, 1211, 2402가 있었지만, 실제 전역 방출 방식에 설계할 때는 1301만 적용하는 거예요. 1301만. 그러니까 1212하고 2402는 허가가 안 났어. 그러니까 이 설계할 때 독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법에는 있는 기라. 법에는 우리 공부할 때는 있지만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1301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산화탄소는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저장용기나 기동용
가스 용기나 6메가파스칼로 저장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할론 1302는 2.5 또는 4.2로 저장 용기에 저장을 합니다. 압력으로. 그래서 저압식은 2.5, 고압식은 4.2.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수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 방사압력, 헤드 방사압력. 우리 이산화탄소는 2.1이었잖아요. 할론은 1301이 0.9. 그리고 1211이, 그러니까 독성이 약한 순부터 높지. 왜냐면, 할론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자, 소화기도 할론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소화기는, 할론 1301 소화기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할론 1301 소화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화기는 이제 얼마 안 되잖아, 양이. 그래서 독성이 좀 있더라도 1212를 썼거든요. 근데 또 밀폐된 거실이나 지하층 이런 데는 못 쓰게 돼 있어. 협소한 장소 이런 데 20이 안 되는 장소에는 못 쓰게 돼 있거든. 근데 1301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기화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약재가 방사될 때 날라가 부는 기라, 기화돼 부는 기라, 가연물까지 못 가고, 그래서 소화기에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방사압력이 높지. 방사압력을 높이 해놓고 높은 압력으로 나와야지 기화율을 막아준다.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쭉 높은 압력으로 쏘아줘야지 기화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겁니다. 이게 독성이 약한 순으로 뭡니까? 기화율이 높으니까 압력이 높고 그 다음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충전비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충전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였잖아요. 근데 할론 1301은 나머지 필요 없고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할론 1301은 0.9에서 1.6인기라. 그러니까 최소 0.9에서 최대 1.6까지 적용해서 병수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죠? 한 병당 충전량. 그리고 이제 개방 밸브 방식은 전기식, 기계식, 가스 압력식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전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요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에 저장 용기가 있어요. 요렇게. 자, 5병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합관이 있겠죠. 자,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사 헤드가 이렇게 돼 있고 선택 밸브가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저장 용기의 약재량의 최적. 이놈 최적. 약재량 최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화약재 방출 경로 시 방출 경로가 되는 이놈 집합관 포함입니다. 집합관.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배관에 뭡니까? 배관에 최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할로는 약재 방사 시간이 10초죠. 아주 짧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관 있죠. 이 집합관 포함입니다. 이거 문제 보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할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찍어준 문제 있어요. 자,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즉 이놈이 1.5배가 넘어가게 되면은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배관 내용적이 약재 최적보다 많이 커지면은 10초 안에 방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배관이 커지니까, 그죠? 10초 안에 방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5배가 넘어가면은, 이상이 되면은, 약재 최적보다 배관 최적이 1.5배가 넘어가면은, 별도 독립 방식.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한 병짜리가 있고, 20병짜리가 있어. 자, 한 병짜리가 있고, 20병짜리가 있을 때, 아무래도 뭡니까? 20병이 약재가 많으니까 최적이, 내용적이 클 수밖에 없겠죠. 배관이 커진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 한 병짜리는 배관이 이게 길게 되면은, 그죠? 한 병에 들어있는 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병짜리의 경우, 즉, 병수가 적어질수록 배관 대비 약재 최적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길면은 이놈 체적이 클 거 아닙니까? 이놈 한 병보다. 그러니까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22병, 그다음에 10병, 그다음에 뭐 7병, 그다음에 1병 이렇게 답이 있어. 그럼 저장 용기에 저장하는 거는 22병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가장 많은 병수를 저장하니까 저장 용기실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문제, 한론 문제 보면은 이 기준 때문에 내용적을 구하는 게 있어요. 실마다 A, B, C, D마다 배관 내용적, 그 다음에 소화약제 내용적을 구해서 비교해서 1.5배가 넘어가는 것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한 병짜리가 넘어가거든. 1.5가 넘어가 계산하면은. 그러면 22병에다가 한 병은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라 했으니까 한 병을 더 저장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한 병짜리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놈 한 병짜리는 별도로 나가는 거라. 이 기준입니다. 한론에서는. 그래서 요 기준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기준이 없는데 한론에 이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거의 한 병일 확률이 높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은 그냥 답을 외워서 옛날에는 22명 플러스 한 병 해갖고 저장 용기실에 저장하는 병수가 몇 병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딱 이렇게 23병 옛날에는 맞다 해줬는데 요즘에는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계산 과정을 명시 안 하면 이거 틀리다. 그러니까 내용적 계산까지 같이 해줘야 돼. 안 그러면 틀리다더라고요. 좀 까다로워도 그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약제방, 그 약제량, 이론 약제량 구하는 거죠. 자, 이론 약제량을 구할 때, 0.32, 그리고 특수가해물 같은 경우는 0.5이다. 그리고 계구부 가산량은 2.4, 3.9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화재, 신부화재, 그리고 한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뒤에 가면 또 분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네 가지를 같이 암기노트에 적어 놓고 무조건 다니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조건이 안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 요거는 이제 XY 수치, 요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A 해갖고 우리가 방호 공간 개념과 방호 대상물, 벽 개념, 실제 벽과 가상의 벽,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때 설명했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는 뭐, 그냥 요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스 측정 방법 해갖고, 이거는 관리사 시험에 한 3번 나왔던 건데, 기사에도 한 번인가 2번 나왔었어요.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스계 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약재. 이놈을, 약재가 얼마 들었는지 외부에서 안 보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체킹할 때, 할로는 액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할 때, 중량 측정법이 있고,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량 측정법이 있고, 무게 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게 재갖고 무게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애기 측정법. 이게 이제 요 레벨 미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법이 있고, 이런 거 이제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압력 측정법,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점검업체에서는 이제 이 레벨 미터기를 사는데, 여기 보면 요 5번이라고 돼 있는 게 방사선언이라고 돼 있습니다. 딱 500원짜리보다 조금 크거든요. 요게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일본제, 옛날에는 국산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국산이 나오는데 일본제를 했을 때 거의 30년 전에 700만 원 주고 샀었어요. 사장님이. 예. 그래갖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700만 원 주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방사선이 시간이 지나면은 2년에서 3년이 지나면은 이 방사선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요 5번 방사선언을 매번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절반 값이 돼보는 거야. 가격이. 그래서 이걸 또 충전하려면, 이거, 독점으로 이렇게 수입하는 데가 있어, 서울에 가면. 거기 가서, 예? 이걸 레벨 메타기를 주면, 이걸 갖고 또 그분이 일본으로 보내서, 이걸 또 교체해가지고, 갖고 와서 또 서울에 갖고 가서 하고 이랬어요. 찾아오고 이랬다고. 왜냐면 옛날에 30년 전에 택배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그때 7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걸 사장님이 직접 들고 갈 때도 일이 들고 갔대. 서울에 갈 때. 누구 훔치 가겠냐마는
그죠? 그래도 이제 이게 돈이 비싸니까 이자 물어보세요. 예. 그럼 서울에 올라가니까 또 술도 한잔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주 가는 데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술 한잔 먹을 때도 이놈을, 예? 여간방 안에 놔두고 오지를 못하는 기라. 옆에 차고 이래 모여야 되는 기라. 그 정도로 이게 좀 비싸고 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배관에 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함정 배관용 탄소 강간 스케줄 40 기억나시지? 그죠? 이산화탄소 고압식 호칭 구경이 2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80이고 나머지는 스케줄이 다 40이다. 그리고 동관을 사용할 때는 이음매 없는 구리, 동.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내가 일부러 구리로 좀 바꿔놨는데 똑같은 말이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수계에서는 동관으로 되어 있고, 예? 구리관으로 되어 있고, 가스계에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 동으로 되어 있다고. 같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할 때, 동관 사용할 때 이음매 없는 동 해가지고 고압식일 때 16.5 메가파스칼이라고 이거는 수치가 똑같다.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할로겐 암물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 두 가지 쓰라 해갖고 오존층 파괴.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뭡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더라. 그죠? 네. 자, 분사헤드. 우리 약제 방사 시간만 알면 됩니다. 10초죠, 10초. 할로는 국소든 뭐든 다 10초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이,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호스릴 방식이 있잖아, 호스릴 방식. 그죠? 호스릴 방식 같은 경우에 뭐 얇은 호스를 이제 끄집어내갖고 이제 불을 끄는 건데, 예, 뭐 이런 데는, 예, 뭐 이렇게 참고로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차고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제외한다. 이게 밑줄 요 부분이 바뀐 겁니다. 시험에는 관계없어, 실기시험에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지금 대세죠.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쇼킹 타임에 대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페이지 807페이지 문제편. 페이지 807페이지 요거를 참고하세요. 자, 이게 이제 쇼킹 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쇼킹 타임. 이게 뭐냐면은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거든요. 이거 기술사에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쇼킹 타임이라 해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답을. 자,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 시에 설계 농도에 도달한 후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 소화 달성에 필요한 시간 해가지고 뭐 책에는 그림까지 그려져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농도고요. 약제 농도고 요게 시간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으로 해갖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자, 이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많은 농도를 뿌려서 제가 이 할론 소화 설비는 부촉매 효과가 주 소화 효과고 겉불 끄는 데는 왔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은 농도를 뿌려서 겉불을 딱 꺼줍니다. 근데 이제 속불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죠? 적은 농도로 서서히 이제 긴 시간 동안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적용을 하려고 해도 할론 자체를 생산을 안 하니까. 그죠? 법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다? 설계 농도 유지 시간.
설계 농도를 계속 속불까지 꺼줄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요 시간을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랍니다. 요 농도 뿌려가지고 요까지 시간을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란다. 그죠? 그래서 소화액제 방출 시에 이게 이때가 3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한 3번 나왔었어요. 그렇게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출 시에 설계 농도에 도달한 후 일단 도달했어. 그러니까 지 역할이 끝났어. 끝났는데 재발화가 속불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않는 완전 소화 달성에 필요한 시간. 요거를 우리가 설계 농도 유지 시간입니다. 그건 이제 교재 그 문제편 80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세입니다.